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코드 경제학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이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기기, 이 모든 것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던진 폭탄 같은 한마디. 미국에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100% 관세를 내든지 선택하라. 100%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제품을 미국에 팔려고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강자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대만은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면제 카드를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리치코드 경제학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한국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100% 관세를 예고했다는 건 단순한 무역 압박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의 일환입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죠. 미국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미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990년대 37%에서 현재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시아, 특히 대만과 한국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죠.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 인공지능, 우주 개발 모든 것이 반도체에 달려있는데 정작 자국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2022년 CHIPS and Science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돈만 푼다고 공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 땅에 와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 타겟이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건 파운드리나 패키징 공장이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은 여전히 한국, 중국, 일본에만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인 겁니다. 투자는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핵심 제품은 미국에서 안 만들겠다는 거냐? 게다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 하반기 양산 목표였는데 지금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현지의 높은 인건비, 건설비, 그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때문이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애나 공장은 패키징 시설이기 때문에 칩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칩을 최종 완성하는 단계만 담당합니다. 미국 정부가 보기에 이건 성의 없는 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고 미국의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100% 관세 카드입니다. 진짜로 미국에 투자할 거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아니면 관세를 내라.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대만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세계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공장은 2024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두 번째 공장은 2026년, 세 번째 공장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TSMC가 미국에 짓고 있는 게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최첨단 3나노, 2나노 공정 생산 라인이라는 점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의 핵심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칩을 미국 땅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기술 이전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되니까요. 대만은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절실한 대만으로서는 반도체 카드가 최고의 협상 수단이었던 거죠. 우리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가져갈 테니 당신들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결과 대만은 관세 면제라는 특혜를 받아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게 대만과 똑같은 조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대만이 6,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최첨단 공장을 지어서 면제를 받았다면 한국도 그에 준하는 투자를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일까요? 먼저 비용 문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은 한국이나 중국에 짓는 업보다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인건비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은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건설비, 운영비, 유틸리티 비용 모두 훨씬 높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비용이 초과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120억 달러가 65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죠. 두 번째는 숙련 인력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초정밀 시설입니다. 미세한 먼지 하나도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수천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인력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새로 교육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의 소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대부분이 한국, 일본, 대만에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 모든 걸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요 문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스마트폰, PC, 서버에 들어갑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 어디죠? 대부분 아시아입니다. 미국에서 메모리 칩을 만들어서 다시 아시아로 보내야 한다면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하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경제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어야 할까요? 만약 100% 관세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업들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약 200억 달러입니다. 100% 관세가 부과되면 이 시장을 거의 잃게 됩니다. 미국 고객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은 한국 제품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테니까요. 그 대안이 뭘까요? 중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 모든 걸 하는데 중국 제품을 선택할 리 없습니다. 결국 대만이나 미국 현지 생산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즉, 관세를 선택하면 시장을 잃고 미국 공장을 선택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진퇴양난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문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경제와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국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만이 받은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국가가 나눠지는 겁니다. 셋째,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국내 공장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국내를 연구 개발과 핵심 생산의 허브로 만들고 미국은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정치권은 반도체 지원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동안 대만은 이미 미국과 손잡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답답합니다. 정부의 명확한 방향을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건 협의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략 1. 선택적 투자. 모든 것을 미국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객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나 AI 반도체용 메모리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범용 D램이나 낸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식입니다. 전략 2. 기술적 우위 확보. 대만이 파운드리에서 앞서듯 한국은 메모리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HBM4, DDR6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서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미국도 함부로 압박하지 못합니다. 전략 3. 다바화. 전략 4. 전략적 제휴. 전략 5. 정부-기업 협력체계 구축. 여러분,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게임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중국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며 유럽도 반도체 주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서 비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향후 10년, 20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노력,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작은 칩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오늘 리치코드 경제학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한국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코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